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가, 과천에는 중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총 12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본사에 새 반도체 생산 라인 M16의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0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M16은 3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정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12개 차종이 미국에서 실시한 자동차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차종이 선정된 것으로 현대차 그룹은 이번 결과를 통해 현대차와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차의 높은 안정성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전일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반등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부진했던 흐름을 보여줬던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번 주 연일 꽤 많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전히 테마주들이 돋보이는 시장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차 투자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졌고요. 이들 종목들의 탄력이 가장 돋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 FOMC 회의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 발표와 더불어서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또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1% 상승한 2078.84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피 수급상을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0.51% 상승한 39,100원에 SK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하락합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63,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8% 상승한 672.08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수급상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있었고요. CJ ENM도 오늘 1%대 상승으로 21만 1,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요, 봉출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발표가 있고, 오늘 우리 시장은 아시아 증시와는 좀 다르게 오늘 홀로 좀 반등을 이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와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죠.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기관이 최근에 어떤 그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그 시장에 호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대차 관련한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이고요.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라든지 그 정도의 흐름까지는 조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사실 추세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방어하는 정도,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을 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분석을 했을 텐데요. 오늘 상해종합지수와 일본 쪽의 증시도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우리 증시 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혼자 좀 선방을 했다. 이제 회복세이냐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각 특별한 업종에 대해서 특징을 더욱더 잘 파악을 하고요.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알아보시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봉투 선생님, 오늘의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피 보험업종입니다. 025번이죠. 코스피 보험업종인데요. 금융업종을 보면서 역시 증권과 보험은 따로 좀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업종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업종 중에서는 역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보험업종입니다. 사실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있었을 때 은행이라든지 증권 이런 쪽은 부침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죠. 사업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의 어떤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보험이 있고요. 화재보험이 있는데 사실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보험을 한두 개씩은 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민들이 가입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굉장히 기업 흐름에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기업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금리 인상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 물론 금융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증권이라든지 또 은행 이런 쪽은 약간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어느 정도 좀 등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 보유가 많아요. 물론 보험도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화재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자본금은 계속 쌓이는데 지출은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공고히 쌓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면에서 생보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보사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최근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화재 쪽에 어떤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충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0년 이렇게 있었지만 보통 20년 이상씩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뱃속에 임신했을 때 태아일 때부터 태아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청년이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수요가 꾸준히 창출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또 통일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할 부분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본이 쌓여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기업들도 어떤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는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가족 중에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 2030 세대나 지금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이런 세대들은 굉장히 꼼꼼하죠. 그래서 본인이 다 살펴보고 안정적인 기업 흐름이
흐름이나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인 그런 기업에 가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양극화 현상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본금이나 또 기업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아무래도 대기업 계열의 회사라면 기업이라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기업 흐름을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산업의 어떤 그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고도 성장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출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그런 고도 성장하는 흐름이 꺾이겠죠. 그랬을 때는 역시 안전한 내수주 쪽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향후에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역시 금융업종에서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된다고 하면은 저점에서 묻어둘 만한 그런 업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 바로 보험업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종 지수인데요. 보험업종의 업종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시면은 DB손해보험부터 흥국화재 우선주까지 쭉 나와 있죠. 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부화재죠. 과거에 동부화재가 동부그룹을 어떤 그 지탱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사실 동부그룹이 반도체 투자하면서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역시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동양생명은 최근에 안방보험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자, 롯데손해보험,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역시 그 그룹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역시 롯데손해보험도 굉장히 특히 뭐 믿을 만한 안정적인 그런 그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22년부터 역사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메리츠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그런 보험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흐름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종 전체적으로 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그룹의 생명보험사죠. 그리고 삼성생명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죠. 삼성생명은 특히 생보사 중에서 거의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향후에는 어떤 더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리고 재무적으로 더 안정적인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그만큼 또 소비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흐름이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삼성화재는 뭐 화재주 중에서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역시 삼성화재 역시도 그런 흐름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오렌지라이프는 최근에 상호를 이렇게 변경을 했었죠. ING생명이. 그리고 코리안리는 재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보험사입니다. 재보험이라는 건 역시 보험의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좀 위험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험을 하나 더 넣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생명은 과거에 대한생명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63필딩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그룹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해상도 역시 흐름이 굉장히 좋죠. 역시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주들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의 흐름이 개별주 차원의 흐름을 보이느냐 아니면 좀 우량주 차원의 흐름을 보이느냐 그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임이 강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개별주 차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가끔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폭등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서
좀 그 매매를 하신다면은 장기적으로도 크게 수익을 한 번씩 노릴 수 있는 게 흥국화재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보험주들은 같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험주들이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화재하고 생명보험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업종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같이 넣어놓고 살펴보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도 개별주 차원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는데 매출이나 이런 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 현대해상. 현대해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엄청나게 그 쌓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생명. 대한생명이 하나생명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그룹이라는 그 안정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생보사 중에서는 역시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이 정도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또 그룹 자체가 안정적이고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그룹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수혜를 입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리안리는 재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크게 이렇게 그 보험에 대한 보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삼성화재야 삼성생명 정도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삼성화재는 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도 과거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그 정도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지만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보험업종 중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이건희 회장이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그리고 삼성물산, 국민연금공단, 이마트. 지분 구조만 봐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을 보면은 30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시 소비자들이 과거와 같이 어떤 그 주변의 소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입하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본인이 찾아서 가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에 가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된 그런 그 효과가 기업의 흐름에 계속해서 자본금이 쌓이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가장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생명이다. 그리고 역시 어떤 그 코스피 종목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종인데요. 보험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길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역시 지수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정말 크게 빠졌을 때는 다운됐지만은 지수가 추세적으로 갈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죠. 그래서 2007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던 흐름이고요. 자,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생명의 흐름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삼성생명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의 그 업종 지수의 흐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뭐 보험업종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은 최근 모습을 보면은 지수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완만하게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크게 다운됐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경제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 조금은 받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수가 크게 다운되고 종목들이 저점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바닥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좀 편입을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안정적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 보험업종도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의 차트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삼성생명을 보면은
상장 이후에 기대만큼 가지는 못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자체가 워낙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다운돼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 정도까지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보다 약간 좀 가벼운 종목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역시 하나생명이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은 조금 더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좀 가벼운 종목을 원하실 때는 하나생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국화재의 차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는 개별주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때 개별주 차원에서 단기적인 접근을 해서 좀 수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언급을 하자면 역시 거의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정말 지수 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험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보험 업종을 배워봤습니다. 일단 보험 업종은 사업 흐름상 금융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업 흐름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이고 국민 삶의 필수 요소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 보험 업종에 대한 좀 재정적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만 역시나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업종 안에 좀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에 대한 부분 좀 코멘트 해주셨어요. 삼성생명 대비해서 하나생명을 조금 더 가볍게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까지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보험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도 배워봤으니까 일단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하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좀 도와주시면서 관련된 업종과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토닉인데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9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추천주는 아니고요. 1월 9일에 당시에 가격은 9,100원 그리고 8,600원, 평균가 8,850원 이렇게 분할 매수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손절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목표 수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플러스 20%로 수익 매도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주죠. 최근에도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수소차 테마에 속한 종목으로서 기업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만 하더라도 수소차 테마가 움직임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괜찮았었고요. 이전에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든 중기든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수소차 테마가 꾸준히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당시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면서 이 모토닉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게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건 역시 안정성 때문입니다. 안정성이라면은 반드시 한 번은 간다는 것이죠. 자, 수소차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테마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한다면은 분명히 움직임이 나오겠죠. 문제는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에 움직임 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좋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모토닉 같은 경우에 당시에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았어요. 이전에 움직이기 전에 어떤 가격까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움직임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최근에도 수소차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테마가 움직일 때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면은 단기에 더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들까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게 바로 모토닉이었었고요. 그리고 수익도 곧바로 이렇게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9일에 추천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1월 9일이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1월 9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9,1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추천을 하고 바로 매수가 됐어요. 매수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는 되지 않았었죠. 8,600원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20% 수익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당시의 흐름을 보면,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수소차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후였기 때문에 매수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당시에 이제 수소차 테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일진다이아의 흐름을 보면은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어요.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일진다이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토닉을 추천했을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이후에 일진다이아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고요. 자, 다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이전부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역시 추천할 당시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소차 테마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같이 움직임을 나왔고, 그리고 적절한 과정에 의해서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딜리입니다. 딜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추천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2014년에 추천했었던 과거 종목인데요. 역시 과거의 종목에서도 좀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가 봤는데요. 2014년 2월 22일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당시에 2,100원, 1,9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30% 이상 보자. 이렇게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수익을 30% 이상 보자는 건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좀 끌고 가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기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당시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던 건 이 종목이 그 테마에 속해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D 프린터 관련 테마주였어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역시 3D 프린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움직임들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딜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 접근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딜리는 3D 프린터 테마주기도 하지만은 DMZ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MZ 테마가 당시 어떤 그 정치인들의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성 관련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DMZ 테마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딜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에 다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3D 프린터가 당시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테마였었고요. 또 업종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그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DMZ 테마 역시 활발히 움직이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은 접근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추천을 했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흐름을 보면은요, 2,1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죠. 자, 추천 당시에 가격을 보면은 여기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결국은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4월에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30% 수익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흐름을 보면은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역시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죠. 여기에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고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어떤 움직이기 전에 그 가격까지 충분히 하락을 했었죠. 가격 메리트가 충분했습니다.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직전 고점에서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2차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 한 가지 테마에만 속해 있다고 하면은 또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두 가지 테마에 속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가 당시에 활발히 움직이던 그런 테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테마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은 급등하면서 수익을 달성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이 하나의 테마에 속해 있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뭐 두 가지 테마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어떤 그 이슈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어서 이 종목을 추천했었고 결과적으로 좋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보신다면 향후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모토닉과 그리고 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먼저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도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요 있게 움직였었던 테마였죠. 수소차 관련된 테마주였습니다. 일단 올해 1월에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 20%의 목표가로 좀 매도했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가격 메리트가 좀 충분했었던 상황이었고 안정성 때문에 추천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수소차 테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테마주에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모토닉에 대한 설명으로 관련된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딜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3D 프린터 테마가 잘 움직였었던 상황이고 역시나 이 종목도 테마주로도 엮여 있었는데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인 테마주를 접근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유효한 전략이 이어가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까지 배워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일서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7589님의 질문입니다. 대ITI를 매수가 8,630원에 비중 2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ITI는요, 약보한 마감이네요. 8,2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봉주 선생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역시 추격 매수죠. 지금 보면은 뭐 별로 추격 매수하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요. 당기에 저점에서 70% 넘게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길게 보셔도 거의 뭐 직전 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아래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접근하셨어요. 이랬을 때는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해서 학점이 좋지 않고요.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랬을 때는 일단 반등하면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하락했을 때는 본전 오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IT에 대한 부분은 D학점 확인됐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의 매도고요.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0019님의 질문입니다. 코인텍을 매수가 9,240원에 비중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인텍 종가 흐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3% 가깝게 떨어지면서 7,3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손실이 좀 꽤 크신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코인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5%,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의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4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자, 완벽한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매매 습관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비중도 많습니다. 기준 없이 또 대응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7%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계속 홀딩하세요.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본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반등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시고요. 여기에서 더 하락해서 61선을 이탈하면 정리 후에 차라리 완벽하게 조정을 받고 나서 아래에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5% 먼저 온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가 아니면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엔텍에 대한 부분 좀 아쉽습니다.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182님의 질문이고요. SK 하이닉스를 매수가 67,900원에 비중 70% 꽤 많이 실으셨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63,30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15%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크게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끝났어요. 자, 지금 매수 가격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요.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매수할 만한 타임은 아니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67,9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이 정도면 최저점 아닙니까? 최근에. 그런데 최근에 지수 흐름을 감안해서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지수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확실히 반등이 나오고 종목의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량주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수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D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수급 흐름도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불투명한 그런 전망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일단 반등이 나와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 손절 후에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D학점으로 확인했고요. 반등 시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라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155님의 질문이고요. 셀루메드를 매수가 8,200원은 비중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셀루메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5% 가깝게 올라오면서 7,8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폭이 거의 10%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점 이탈하면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죠. 그리고 고리식재 관련한 그런 이슈들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이오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뭔가 확실한 그런 모멘텀, 이슈, 뉴스 이런 게 나와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히 나오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더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당분간은 손실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확실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 그리고 당분간 관망을 하다가 확실한 흐름을 관찰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루메드에 대한 부분은 C학점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7346님의 질문이고요. 캠시스를 매수가 2,025원에 비중 80% 실으셨습니다. 꽤 많은 비중이죠. 자, 오늘 장의 종가 확인합니다. 캠시스는 오늘 보합권 마무리고요. 1,8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봉추 선생님, 비중이 꽤 크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F입니다. 지금 매수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절반 매도하십시오.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9% 정도인데요.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절반은 매도를 하십시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본전 매도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하십시오.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요.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원입니다. 2025원이면은, 자,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지금 매수가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 그 물타기를 계속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에. 그래서 아마 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매수를 하시고 내려올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하신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가가 이 정도 나온 건데요. 굉장히 위에서부터 추가를 하신 거죠.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종목이 하락하면은 확실하게 잘라주고 저점에서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이 종목도 사실 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하락했을 때 10% 정도 잘라주고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접근을 했다거나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지수 반등할 때 접근을 했으면은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매매 습관이 잘못됐고요. 비중을 한 종목에 80%씩이나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캠시스가 뭐 나쁜 기업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도 자율주행차 테마고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슈가 있지 않으면 특별히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 어쨌든 매매 습관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준이 없습니다. 자, 비중도 많고 매수도 잘못하셨고 기준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35% 될 때까지 홀딩 하셨어요. 결국은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35%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본전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왔을 때는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좀 미련이 남으실 것 같아서 일단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른쪽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절반 매도하시고 반드시 나머지 절반도 기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절반 가지고 또 미련을 가지다 보면은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련 가지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캠시스에 대한 부분도 아쉽습니다. F확정 확인이 됐고요.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절반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비중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끝자리 2687님입니다. 하나투어를 매수가 67,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하나투어는요. 오늘 강보합이고요. 64,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단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67,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자체는 좋죠. 그런데 최근에 이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흐름이 완전히 끝났어요. 장기적으로 그 흐름이 고점 이후에 완전히 꺾이다가 중간에 반등이 한번 길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흐름이 다시 완전히 꺾이는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수 흐름도 좋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가질 필요 없고요. 최근에 반등이 이제 아난티의 그 이슈가 나오면서 여행주들이 같이 좀 움직임을 받는 흐름인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지수 반등할 때 잠깐 반등 나온 그 정도 흐름이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꺾인 상태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자, 23,700원입니다. 적정유가가. 그래서 하락할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호재가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고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한 부분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과 수익 각각 10% 위아래로 또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주목되고 있는 미중 무역 회담 지금 진행 상황 소식도 나오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미국 재무장관이죠.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나눴다는 소식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The US and China are planning to hold meetings in January. 네, 1월 달에 이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but are unlikely to have any face-to-face contact before then. 하지만 그 전까지 직접적인 만남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1월이라고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월 1일 전까지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나 혹은 날짜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어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시진핑의 연설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애를 더 태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발언 속에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물론 백악관 측에서는 이 중국 측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문우신 장관은 이를 더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또 화웨이 CFO 사건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개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단 무역 협상을 위한 것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하지만 서로 다른 선상에 있는 만큼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라는 외신 쪽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China Stock Slide. 네, 오늘 미끄러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FOMC 결정을 앞둔 만큼 중국 증시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역 협상의 논의 진전, 그리고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이런 신규 투자 계획에도 주가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1.05% 하락해서 2,549.56에 맞췄고요. 또 선전 종합지수도 1.38% 밀려서 1,294.49에 맞췄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도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의 수준에서 무역과 경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 밝혔습니다. 앞서 문우신 장관도요, 몇 주 동안 중국과 꾸준한 전화 통화를 해오면서 무역 협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외신 쪽에서 밝혀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한편 홍콩 증시 오늘 마감 상황입니다. Hong Kong shares and firmer ahead of Fed calls. Oil slide curves gains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 홍콩 증시도 중국과 비슷하게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역시 FOMC의 지금 영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일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A Today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4일이죠. 연방정부를 하루 동안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에 문을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이 닫고요. 근무 면제를 직원들은 받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임시 휴일을 크리스마스 전후로 지정하는 것은 많이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나왔다는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동부 시각 오후 1시 정도에 조기 폐장하고요. 채권 시장은 24일 오후 2시에 마감한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새벽에 있을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아시아 증시 안에서는 좀 홀로 선방을 했는데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는 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자, 봉투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내일도 조금 혼조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왜냐하면 기관이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지수를 붙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방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세적으로 방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은 2100선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한 탄력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약간 재밌는 흐름이 나오죠. 역시 그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미국 선물을 특히 이제 주의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미국 선물이 좋았을 때는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힘없이 밀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렇기보다는 좀 혼조세의 흐름세에서 그 기관의 어떤 방어하는 흐름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탄력보다는 역시 그 오늘 어제와 오늘처럼 좀 혼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한 흐름은 좀 어렵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종목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뭐 수소차라든지 또 암호화폐 테마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니까 이런 종목들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추세적으로 지금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수가 잠깐 버틴다고 해서 지수가 다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세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은 조금 위험하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우리 증시는 단기 혼조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 단기 혼조세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큰 추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